예, 안녕하세요.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 문화협회 대표 이대로입니다. 이번 이재명 새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민과 한글 단체가 오래전부터 진짜 대한민국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장하고 건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이 한글이 태어난 곳인 경북궁의 광화문에 훈민정음 제 한글 현판을 달고 한글을 자랑하고 빛냅시다. 둘째,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결의 스승인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을 찾아 우리 결의 성지로 꾸미고 외국인들에게도 보여주고 자랑합시다. 셋째, 일본 시민이 교육으로 길든 일본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 토박이말을 살릴 것이며 미국말 마구 쓰고 섬기는 잘못을 바로잡는 말다듬기를 합시다. 넷째, 청와대에 있는 영민관의 한문 현판 상춘제를 한글 현판 포근한 집으로 바꾸든지 한글로 상춘제라고 바꿉시다. 이 일은 국민을 통합하고 새 정부와 나라를 빛내려면 꼭 먼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먼저 한글이 태어난 곳인 경북궁의 광화문에 훈민정음 글꼴로 한글 현판을 달고 한글을 사랑하고 빛내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경북궁은 임금이 사는 조선시대 궁궐이 아니고 폐허가 된 경북궁을 오늘날 대한민국이 나라의 체면을 살리려고 관광용으로 새로 지은 빈 기와집입니다. 아래 우리 사진은 6.25 전쟁 뒤 완전히 폐허가 된 경북궁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북궁을 광복 뒤에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1968년에 광화문을 다시 세우면서 한글 현판을 달고 40년 동안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일으켰습니다. 1960년대 국민소득은 100불대였습니다. 1950년대는 100불도 안 냈습니다. 이런 나라를 한글로 국민을 교육하고 공문서를 쓰고 말별살이를 해서 문맹도 없애고 국민 수준을 높여서 오늘날 국민소득이 수만 불에 이르기까지 올렸습니다. 이 1960년대처럼 국민이 80%가 문맹이고 밥 세 끼도 먹고 살기 힘들었다면 경북궁은 아래와 같이 복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1968년 광화문에 한글 현판 달고 한글로 국민 수준을 높이고 그 바탕에서 나라를 일으켜 이렇게 한글이 태어난 곳인 경북궁을 복원하고 그 앞에 광화문을 세우고 한글 현판을 달고 한글 문화를 높여서 우리 문화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2005년에 광화문 한글 현판이 독재 정치 상징이라면서
광복절에 그 한글 현판을 떼고 정조가 쓴 한자로 집자에서 한자 현판을 단다고 했습니다. 그 문화재청은 그때 일본에서 잘 보이지 않는 광화문 흑백 사진을 갖다가 디지털 복원한다고 이렇게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현판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라는 것을 조작해서 국민을 속인 것이고 2010년 광복절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들 외국 기림까지 참석해서 원형 복원을 했다고 거창하게 제막식을 했지만 그것은 국민을 속인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판이 3달도 안 돼요. 금이가고 그리고 땜질하고 그러는 바람에 나라의 얼굴인 광화문은 완전히 무더기꼴이 되었고 그 뒤에 나라는 국민이 분열되어서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바람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의 일어나는 나라 기운이 시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검은 사진이 일본에서 구한 옛 광화문 현판 사진인데 현판은 눈으로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걸 디지털 복제 쌍구 모건식으로 복원한다는 어려운 말로 이렇게 가짜 조작된 현판을 만들어서 건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정조가 쓴 한자를 집자한 건데 이렇게 단다고 하다가 국민이 반대하니까 이런 디지털 복제 쌍구 복원식으로 만든다고 이런 가짜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 현판 색깔이 육안으로도 보이는 이런 사진을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찾아서 보니까 검은 바탕에 이렇게 흰 글씨다 이렇게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 정부와 문화재청이 한글 현판을 떼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그 가짜 현판을 조작하다 보니까 국민을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문화재청은 문화재는 원형 복원이 원칙이다 하는 일반 논리를 내세우고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나라가 망하던 고정된 모습으로 경복궁을 복원하겠다 그렇게 정했다면서 한자 현판을 고집하고 가짜 현판을 달았는데 그건 잘못되었기에 또 지난날에 우리가 한글 현판 달고 나라를 일으켰기에 우리는 다시 한글 현판을 달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세종대왕께서 없는 글자로 새로 만든 그러한 개혁정신, 우리 자주 독립정신을 본받아서 오늘날 글자의 한글 현판으로 달자는 것이고 그런 독립정신은 우리가 일찍이 고종 때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영어문을 독립문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글로 본패를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화관은 독립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한글로 바꾼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정말 이제는 독립자주국가를 이루자 하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에 나라는 망합니다. 그때 이루지 못한 뜻을 살리자는 것이고 그리고 옛날에 한자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자로 쓰자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서울역에 처음 칠 때에는 일제일 때고 그게 경성역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정신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서울역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한글로 문패를 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예도 들어보겠는데요. 중국의 북경 천안문은 우리나라 경복궁의 광화문과 같이 중국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그들도 일제로부터 또 자신들이 그 나라를 되찾았을 때 천안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손문 사진과 그 뒤에 또 다른 지도자 사진을 붙인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근래에는 모택동 정부 지도자 사진과 현재 중국의 휘장을 이렇게 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자신들의 구호를 옛날 한자가 아닌 요즘 간체자를 이렇게 써달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나라를 일으켜서 지금 미국에 맞먹는 그러한 강국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 뒤에 1968년에 한글 현판을 달고 나라를 일으켜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는데, 문화재청은 정말 멀쩡한 한글 현판을 떼고 고종 때 나라가 망할 때 걸렸던 재수없는 한자 현판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그 뒤에 일어나던 나라 키우는 시들고 편하던 한글 문화를 꽃피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꼴이며, 오늘날도 마치 중국의 한문을 쓰는 나라, 중국의 소국처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 한글에 태어난 곳인 경복궁의 전문인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고 나라를 일으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한글 현판은 국운 상승의 깃발이고 한자 현판은 나라 망신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단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없이 옛날에 그 68년 한글 현판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훈민정음체 한글 현판으로 달자고 기자회견도 하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듣지 않고 한자 현판을 달으라고 온갖 잘못을 비리로 올려줘서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에는 우리 그 해 동포들까지 광화문 한글 현판 달기 세계 시민 선언 기자회견도 했고, 그해 이 밑에 이게 독일에 우리가 그 광고로 가서 이 나라를 일으키게 한 동포인데 그분까지 오셔서 한글 현판 달고 나라를 일으켜달라고 이런 시위도 했고요. 우리 한글을 배우러 온 외국 학생들, 관광객들도 한자 현판보다 한글 현판이 좋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까지 한글날에 가족들도 나와서 한글 현판으로 달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얼굴이고 또 한글에 태어난 곳인 경복궁의 정문에 오늘날 조선시대도 아닌 오늘날 한자 현판을 다는 것은 진짜 대한민국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여 년 전에도 한글 현판 달기 백서를 낸 일이 있고, 그리고 2010년에 이렇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도 밝히고 한글 현판을 달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이 세종대왕 동상 뒤에 한글 현판이 어울리는지 한자 현판이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세종대왕 뒤에 한자 현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습 잘 사진이 세종대왕께서는 마땅치 않은 표정이고, 세종대왕 등 뒤에는 한글 현판이 진짜 어울리고 진짜 대한민국다운 모습입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웃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지난 20년 동안 활동한 투쟁 백서도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해 한글이 반포한 날이고 창제한 날에 해외 동부까지 와서 헌정회 회장, 정대철 회장, 또 김동영 전 국회의원, 한글 단체 대표들 이렇게 모여서 한글이 태어난 경북정원에 한글 현판을 달고 한글을 빛내고 다시 나라를 일으키자고 주장한 일이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꼭 저 부끄러운 한자 현판을 떼고 국민정음체 한글 현판을 달아서 진짜 대한민국다운 모습을 만들어주기 건의하고 주장합니다. 결의 스승인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을 찾아서 우리 민족문화 발전 기지로 꾸미고 국민교육장 겸 관광지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종대왕은 조선시대는 말할 것이 없고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지도자로서 우리의 자긍심이고 자존심이고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나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난 곳으로 짐작되는 길가에 이런 조그만 표지석이나 만들어 놓고 또 그 옆에는 이렇게 쓰레기통까지 있다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2005년 한글날 국경일로 만든 다음에 한글과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을 찾아서 그 고마운 은혜도 갖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문화 성지도 만들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세종대왕 태어난 곳을 찾자는 이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주 독립국을 이루고 우리다운 나라를 만들려면은 세종 정신과 세종의 꿈과 뜻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종 때도 오늘날과 마찬가지 강대국, 중국의 지배를 받던 건국 초기로서 나라 안정과 자주 독립을 만드는 일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중국 문화와 중국 학문에서 벗어나 우리다운 농사법, 음악, 달력, 의학, 문화, 과학 여러 가지 정비하고 우리식으로 창조하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한글을 만든 것은 우리 국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또 중국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이 되겠다는 정신, 또 단군의 홍익정신에서 나온 혁명과 같은 빛나는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들 강대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세종의 그 뜻, 꿈, 그 자주 정신, 이것을 본받아서 빛날 때 우리가 자주 독립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세종대왕과 한글에 태어난 곳을 찾는 일은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을 찾아서 우리 문화 자주 창조 발전 기지로 꾸미고 국민교육장 겸 관광지로 만들어
하자는 운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꼭 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실현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그동안 활동을 소개합니다. 2007년에 우리가 처음에 서울시에 이렇게 박주홍 시의장에게 세종대왕 나신 곳을 찾아 우리 문화 성지로 만들자는 건의를 한 일이 있고요. 그 뒤에 우리 한글단체는 또 세종대왕 나신 곳 성역과 범국민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활동했고, 그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 그 마을 주민들도 세종대왕 생각해보면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우리 한글 단체뿐이 아니라 사회단체 이런 여러 지도자분들과 국민들이 국회에 모여서 세종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세종 생각들을 찾고 세종 균형관을 건립하자는 이러한 주장도 했고요. 세종대왕이 태어난 5월 15일 날마다 우리 한글단체 또 시민들을 이렇게 세종대왕 나신고 시인의 표지석 앞에서 건의를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지난날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무덤인 여주 영릉에서 이렇게 탄신 숙모 제전을 했습니다. 세종대왕 태어나신 것도 모르고 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시민들은 그건 아니다. 태어난 날에 태어난 곳인 서울에서 행사를 하자고 이렇게 표지석 앞에 꽃을 바치면서 건의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은 역사자료에 뚜렷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 경폭 옆에 준수박이라는 이 지역인데 오늘날 이 통이동이고 이 지역이 안에 세종대왕이 살던 집터가 있고 태어난 곳입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위치도 찾는 작업도 했고 국민들 한글 단체 여러분들이 나서서 3년 전부터는 서울에서 태어난 곳에서 단신 잔치를 하자고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 일이 있고요. 세종대왕이 태어난 마을 주민들을 국회 전 의장도 모셔다가 한글날에 이렇게 세종대왕 또 태어나신 날에 서울에서 나름대로 세종대왕 어가 행사도 하고 잔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의 바라던 또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그 세종대왕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을 찾아서 진짜 대한민국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건의합니다. 됐어요. 예. 세 번째, 우리 일본 한자말을 버리고 요즘 미국말을 너무 마구 남용하는데 이런 잘못된 말들 사이를 바로잡는 말 다듬기를 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한글을 섬기다가 이제 한글 나라가 다 되니까 영어를 너무 마구 쓰고 영어를 섬기는 바람에 2014년에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나서서 언어 문화 개선 본국민 우연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정부가 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 안 하고 오히려 그 한자, 일본처럼 또 한자를 혼용하자,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한글 단체는 그 반대 운동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일제 때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거 못지않게 문자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한글 단체와 국민들이 애써서 한글을 지키고 살렸습니다. 사실 이 한자 혼용은 일본이 이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길들인 일본식 말교사입니다. 여러분 신문 보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문이 이렇게 한자 혼용을 했는데, 이 왼쪽은 일본 마이니치 신문인데, 일본 신문이나 이렇게 똑같이 만들자고 특히 조선일보가 앞장서가지고 우리 한글을 못살게 굴었으나 우리 한글 단체와 국민들이 나서서 그걸 막아냈습니다. 이 신문, 이 그림은 이 1994년도에 조선일보가 일본처럼 한자 혼용을 하게 하려고 신문 일면에 이렇게 전면으로 한자 혼용, 한자를 배우자 하는 제목으로 한자를 혼용하기 위해서 날뛰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김영삼 그때 정부는 한자 조기 교육을 주장하면서 영어 조기 교육을 하겠다고 나서서 이 영어 성기기 바람이 불어났습니다. 이 복고일이라는 소설가고 이 정월병이라는 소설가 협회장, 또 이 영어 학원 원장, 시사 영어사회 사장인데 민영기 씨인데 지금은 이름도 영어 회사 이름을 MBN으로 바꿨어요. 이런 분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 영어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말이 바람 앞에 한글이 죽을 이런 바람 앞에 등불골이 된 일이 있습니다. 또 이 정부에서는 우리 국어라든지 우리 역사, 과학, 삶의 그런 실용교육 같은 것보다 영어 교육을 너무 지나치게 편식교육을 하는 바람에 학생들은 학원 다니기 정말 죽을 지경이고 학부모들은 영어 이 편식교육에 가정이 흔들릴 이런 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반 국민들은 회사 이름, 가게 이름, 뭐 이런 사람 이름까지도 이제는 영어로 짓고 쓰는 바람까지 일어나서 명동의 간판 거리 모습인데 한글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건 진짜 대한민국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특히 한글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글자라고 외국인들이 칭찬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이런 꼴이어서 이건 며칠 전에 이제 찍은 건데 명동 또 간판입니다. 이것은요 옥외 광고물 관리법도 어긴 것이고 또 국어기본법도 어긴 겁니다. 이 정부가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부처 이름에 벤처라는 외국말을 쓰면서 더 우리 말이 천대를 받고 영어 섬기는 바람이 불었고요. 요즘 서울시가요, 이 과거에 한글을 살리고 비매자고 만든 한글 글자마당 앞에 이렇게 영어로 이런 그 선전 시설 설치 선전을 만들고 한글을 업신여에게 짓밟고 있습니다. 뭐 다른 공공기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한글이 태어나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태어난 이 서울시가 이 세종대왕 동상입니다. 광화문광장에 이게 완전 영어로 세종대왕을 정말 욕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정기관 이럽니다. 이거는 이런 그 옥외 시설물이 이러는데
위에 이 사진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전역표로 서울시 정책을 알리는 이 글귀입니다. 완전히 영어예요. 한글을 썼더라도 외국말입니다. 이건 진짜 대한민국다운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운 미국 식민지로 가자는 것과 같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새 정부에 진짜 대한민국다운 모습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런 걸 바로잡는 말다듬기를 하자. 그리고 이 정부도 무슨 AI 무슨 위원회니 이렇게 영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영어 성질이 바라는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말로 인공지능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바꿔주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자, 네 번째 건의 우리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겁니다. 청와대에 그 영빈관이 있는데 그 영빈관 현판이 상춘제라고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상춘제라든지 우리말로 포근한 집, 따스한 집 이런 식으로 바꿔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 왼쪽 사진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 상춘제에서 기념사진 찍고 모였던 사진입니다. 그 차이도 몇 년 전에 중국의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원래 속국이었다 이렇게 하는 마당에 이렇게 손님들이 오는데 우리 글자가 있는데도 이 현판은 조선시대부터 있던 것도 아닙니다. 전두환 시절에 이렇게 한자를 붙인 건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국회가 또 영빈관을 한옥으로 지면서 한자로 이런 배를 달려고 해서 한글로 달라 해서 이거 사랑제라고 써붙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것이 진짜 대한민국다운 모습입니까? 자, 이렇게 윤중제라고 지으려고 한 것을 제가 나서서 그건 아니다. 우리말로 지어서 달자 해서 사랑제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청와대도 상춘제라는 한자 형판을 한글로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했을 때 국회도 휘장이 상징이 이렇게 한자로 국자가 호자처럼 생긴 이런 꼴이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 한글 단체가 나서서 이거는 우리나라다운 모습이 아니라 국회라고 한글을 바꾸자 해서 이렇게 바꿨고요. 또 국회의장에 그 앞에 있는 명패도 이렇게 의장이라고 한자를 했던 것을 이렇게 한글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한글은요, 우리의 그 최연배 우리 옛날 한글학회 회장님은 일제시대에 이렇게 한글이 목숨이라고 하면서 한글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빛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사랑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청와대에 있는 상춘제가요, 우리가 읽을 때는 재춘상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걸 아예 사랑채라고 우리말로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옛날에 사랑방처럼 그렇게 바꾸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말로 따스한 집 또는 포근한 집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이 정부에 큰 업적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이 광화문도요. 우리가 읽을 땐 문화강이 이거 조선시대 옛날부터 있던 현판도 아니에요. 요즘 다른 겁니다. 뭐 그게
좋다고 문화재 위원들은 이게 옳다고 똥색으로 이렇게 달았는데 우리는 훈민정음체로 이렇게 광화문이라고 달자. 이래야 우리답고 우리나라 한글이 살고 빛나서 우리나라도 빛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복궁은요, 조선시대 전국 본궁이면서 거기서 한글이 태어났고, 그래서 1990년대 정부와 서울시가 그 광화문 앞 거리에서부터 그 노량진 그 한강대교까지를 우리나라 상징거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는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세종대왕 동상을 세웠습니다. 한글과 세종대왕은 우리 자랑이고 우리나라의 상징 인물이고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는 지난날 잘못된 걸 바로잡고 진짜 대한민국다운 모습을 만들겠다고 한 것을 우리는 환영하면서 정말 대통령 21대 대통령은 진짜 우리나라를 빛낸 세종대왕 다음으로 훌륭한 일을 한 지도자로 남기를 바라면서 정부에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우리는 한글과 세종이 있기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강대국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어깨를 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글과 세종은 그들에게 맞설 힘을 키워주고 그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줄 연고이며 무기고 그들을 문화 경쟁에서 이기게 해줄 빼어난 생활 도구입니다. 한글과 세종이 빛나면 이 나라와 계례도 빛나고 한글 문화 한류가 더 빛나고 온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께서는 한글과 세종 정신을 빛내어 자주국가를 이루고 인류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에 우리 말들을 살려서 나라를 이루겠다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한글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여서 언어문화개선 국민위원회를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대로 활동이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이나 또는 청와대 언어문화개선 국민위원회를 다시 설립할 것을 호소하고 권해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한글과 세종 정신이 빛나면 한글에도 빛나고 이재명 대통령도 빛납니다. 꼭 그렇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삼춘제를 한자로 된 이 청와대 현판을 포문한지 또는 사랑채라고 한글로 바꾸는 일은 진짜 대한민국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한글과 세종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해서 나라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발전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재춘상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부끄럽습니까? 자, 사랑채라고 그리고 외국 손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은 세종대왕의 자주국가 또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뜻과 꿈을 살리는 일이고요.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이 되는 밑거름이고 근본입니다. 이 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짜 대한민국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과 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 정부에 우리 말과 한글과 세종 정신을 빛내줄 것을 간곡하게 고소하면서 마칩니다.